여기 한 장의 쪽지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메모지 같지만 이 쪽지 때문에 제 53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뻔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저에게 몰래 건넨 이 쪽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저를 손가락질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이 제게는 가장 큰 응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3세 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한 장의 쪽지로 시작된 위험하고도 아픈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정민 씨와 결혼한 지 25년, 대학생인 딸 하나와 고등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 중간 관리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그런 부부였어요.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끼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고등학교 동창인 미선이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영희야, 이번에 우리 반 동창회 한다. 와야 해. 동창회라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지만 미선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야, 다들 오래간만에 보고 싶어 해. 특히 너 말이야. 예전에 얼마나 예뻤는데.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만 해도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정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53세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장이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누가 누군지는 대충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한 모퉁이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본 순간 말이에요. 김준호.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또렷한 눈매와 특유의 미소. 예전 그대로였어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30년 만에 다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고 마치 17세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25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래됐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거짓말이었죠. 저는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준호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마른 체형이었는데 이제는 든든해 보였고 무엇보다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동창들이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떠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 결혼했지? 아이들은? 응, 딸 하나 아들 하나. 너는? 나도 결혼했었는데 3년 전에 이혼했어. 이혼했다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저는 결혼한 여자인데 말이에요. 그때 옆에 앉은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 준호야. 너 진짜 이혼했어? 부인 그렇게 예뻤는데.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 그리고는 제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창회 내내 저는 준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만 그를 의식하게 되고 그가 웃을 때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애들 키우느라.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예전에 꿈꾸던 영희는 어디 갔어? 기억나? 너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 걸 다 기억해요? 너에 관한 건 다 기억해. 30년이 지나도. 그 순간 준호가 제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그 촉감이 전기처럼 온몸에 퍼졌어요. 다른 동창들은 다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어서 우리의 미묘한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느낌 말이에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잠깐 나와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그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을 때 저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준호야, 나 결혼한 여자야. 알아. 하지만 그때 준호가 작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집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쪽지를 생각했어요.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종이가 마치 뜨거운 돌덩이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동창회 어땠어? 좋았어요. 다들 그대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부터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앞 카페로 와줄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마이너스 준호.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이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한 번만 친구로서 만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국 그 카페에 갔어요. 오후 2시 정각에 말이에요. 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제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어요. 너 결혼 생활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과 함께 느껴지는 그의 체온에 저는 당황했어요. 뭐? 그냥 평범해. 평범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 말과 함께 준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대담함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며 준호가 말했어요.
저렇게 설레는 감정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었거든요. 영희야, 나 솔직히 고백할게. 동창회에서 너를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 집에 가서도 일할 때도. 준호야, 아니야, 들어줘.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바보 같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옆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 30년 전처럼. 30년 전이라니. 그때 우리가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일은 아니야, 그때 이야기는 안 할게. 지금이 중요해. 준호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따뜻하게. 영희야, 나랑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서. 친구로서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들었어요. 제가 뭘 기대했던 걸까요? 친구로서 응. 일단은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그때는 그냥 조용한 카페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준호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준호와 저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장소는 점점 더 은밀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일상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준호가 생각났고, 마트에서 일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물었어요.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 보이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주문하기까지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딸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건 준호 때문이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준호는 정말 다른 카페를 제안했어요. 시내 한복판이 아닌 외곽 지역의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 괜찮지? 조용하고. 응, 좋네요. 그 카페는 정말 조용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좌석간 거리도 넓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준호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겠죠. 영희야, 지난번에 못다 한 이야기 할까?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너 갑자기 연락 안 받더라. 왜 그랬어?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다른 남자 때문이었지? 지금의 내 남편.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아니야, 이해해. 하지만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만남보다 더 오래, 더 확실하게. 3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아예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준호가 제안했거든요. 여기서 만나자. 조용하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 라운지는 정말 다른 세계 같았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차분한 음악. 평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여기 분위기 좋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비쌀 것 같은데. 걱정 마. 가끔은 이런 곳에서 만나야지. 준호의 여유로운 모습에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호를 만나는 날이면 더욱 신경을 썼어요. 평소엔 입지 않던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속옷까지 신경 써서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턴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속옷까지 신경 써서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쾌감도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의 네 번째 만남. 준호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영희야, 우리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갈까?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조용한 곳이라니. 설마 위층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준호야, 그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조용히 이야기만 하자.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넓은 객실의 소파에 앉아서 준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영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뭘? 나 너를 아직도 사랑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가 없겠어. 3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준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다른 여자와 결혼도 해봤지만 마음속엔 늘 내가 있었어.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를 객실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영희야, 너도 나를 생각한 적 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 가끔씩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준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부드럽구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곧 들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영희야,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기에는 53세 아줌마가 아니라 17세 소녀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준호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어깨에 올린 그의 손,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그 촉감.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준호와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모든 걸 버리고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피했어요.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만남에서 준호가 더욱 대담해졌어요. 영희야,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객실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침대 쪽을 바라봤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그 온기가.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하지만 난 생각해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순간 준호가 제 입술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준호야, 나 가야 해. 영희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방을 나왔어요. 마지막 선을 넘기 직전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의 행동에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항상 만나는 장소를 멀리서 정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이 울리면 다급하게 받으면서 자리를 뜨기도 했고요. 어느 날 카페에서 준호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이 뜨는 게 보였어요. 여보라니? 분명히 이혼했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준호 이혼했다고 하던데 맞아? 뭔 소리야? 준호 아직 결혼했어. 부인이랑 애들이랑 잘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준호의 이혼, 독신 생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만남에서 저는 준호를 추궁했어요. 준호야, 너 아직 결혼했지? 영희야, 그게. 왜 거짓말했어? 왜 나를 속였어?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사실은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희야, 나도 너처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부인과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야.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복수하고 싶었어. 복수라니? 그때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 기억나? 갑자기 나를 차버렸잖아. 그때는 다른 남자 생겼다면서 나를 버렸어. 그 남자가 지금의 내 남편이고.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 제가 정민이를 만나면서 준호와 헤어졌던 일을 말이에요. 그때 나는 정말 많이 아팠어. 첫사랑을 잃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데. 그래서 나를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너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다시 만나보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다시 사랑하게 됐어. 복수는 잊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졌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수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가 불쌍해 보였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영희야,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우리는 이제 17세가 아니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해.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30년 전에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이번에 흔들린 것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고마웠어, 준호야. 덕분에 내가 뭘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어.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25년 동안 저와 함께하며 가정을 지켜온 그 사람을 말이에요. 당신 고마워요. 갑자기 뭔 말이야? 그냥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소중함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저는 준호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의 인연 때문에 현재를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소중한 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에 충실한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 아닐까요? 황혼기에 찾아오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